지역이란 말이 들어요. 지역에 있는 모든 것을 주민이 조사 연구를 하고 그 유산을 현지에 전시해서 지역의 발전에 기여해요.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놔두고 보는 게 아니라 지역의 경제적으로라든지 뭐 정체성을 뭐 한양시킨다든지 자긍심을 높인다든지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또 안 넘어가. 이거 왜 안 넘어가지 또? 아까 자동으로 넘어가네. 에코뮤지엄의 형태는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가운데 코어 시설, 그래서 중액 시설이라고도 하고 각 지역에 있는 것들을 유물들을 연결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코어 시설이 상위에 있는 기관은 아닙니다. 이게 다 수평적인 위치에 있고 여기에 코어 시설에 가면은 각 지역에 있는 뭐 사이트라고도 하고 뭐 경기만에서는 거점 공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안테나라고 얘기하는 나라도 있고 여기에 있는 정보들이 여기에 다 한눈에 볼 수 있는 여기 들어가서 안내를 받고서 각 사이트를 구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도 뭐 누에섬에 대한 행사지만은 행사는 각 사이트에서 하고 여기서는 지원만 해줍니다. 여기에 행사를 하거나 이벤트 하는 요원들이 다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홍보 정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넘어가지, 이상하다. 우리나라에 에코뮤지엄이 들어온 것은 20년대 초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코뮤지엄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에코뮤지엄이라는 어떤 간판을 갖고서 운영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되게 한옥마을, 뭐 북촌, 서촌, 그다음에 무슨 하회마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에코뮤지엄이라는 단어는 에코뮤지엄 공부하는 사람들이 붙여놓은 겁니다. 아직 정의가 우리나라는 되어 있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가 사실 어떤 도시 전체를 활성화할 정도로 크게 운영되는 것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이게 방향이 잘못된 건가? 일본은 1974년도에 소개됐지만은 이때는 별로 공이 없다가 80년대 말에 시게조라는 사람이 아라이라는 사람이 환경박물관이 돼서 활발하게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소외되는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 지역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까 하는 의미에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89년도에 아사히마치가 처음으로 영노래를 만들었고 95년대는 일본 에코뮤지엄 연구회, 그러니까 학회 같은 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에코뮤지엄은 되게 10,000명 전후의 도시에서 많이 됐고, 그 다음에 도심 지역도 5에서 10만 명 정도. 그러니까 아주 대도시는 사실 이 운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어떤 힘을 모아야 되는데 모으기 힘들기 때문에 큰 지역에서는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만의 에코뮤지엄을 보면은 물론 여기 이념이나 정체성이라는 말이 홈페이지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관광자원 개발의 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경기만 에코뮤지엄은 진행형이다. 그다음에 앞으로 정체성이나 이념을 정립해야 되는 일이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6년에 시작을 해서 경기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흥, 안산, 화성. 그다음에 2019년에 경기 북부가 들어가고 2021년에 남부를 포함해서 현재는 경기 에코뮤지엄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사이트를 보면은 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경기도 주로 서부 쪽에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2016년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시흥, 안산, 화성에 100여 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이트는 아니지만 에코뮤지엄으로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정해서 2019년에 김포, 평택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경기 북부, DMZ까지 지금 확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이트를 경기만에서는 거점 공간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좀 이렇게 지역별로 나눴지만은 사실 이 10개가 각각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로 소통이나 이런 상태는 아직 안 돼 있어서 앞으로는 이게 하나의 과제로 되겠습니다. 예산을 보면은 2016년에 이 정도였다가 이제 차츰 늘어나긴 늘어났습니다만은 그 사이에 거점 공간도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 문제는 앞으로 많이 고민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활동은 뭐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나 뭐 마케팅 활동, 조사 연구, 출판 여러 가지 일들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 경기만의 특징이 이 거점 공간이라고 해서 10군데가 만들어졌는데 운영 주체가 좀 다양합니다. 그리고 어떤 단체도 있고 개인도 있고 무슨 재단도 있고 하는데 일본의 경우는 개인이 하는 데는 없습니다. 지역의 그 단체들, 그다음에 주민단체, 그다음에 지자체의 어느 과가 하든지 개인이 하는 에코뮤지엄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성 사업을 공모를 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건 2020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 앞에 네 개는 그 문화재청에서 공모를 하는 공공마을 미술 사업에서 채택이 돼서 시작이 되었다가 지자체에 그 후에 돈을 투입을 해서 성공 사례로 지금 꼽히는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보여주냐면은 우리가 공공사업에서 하는 것들을 보면은 되게 벽화나 조각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은 저같이 예술의 문외한이 봤을 때는 거의 같은 걸 보는, 그래서 약간의 그 공공예술 사업이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응모 기간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총 사업 기간이 6개월인데 3개월 동안 뭐 심사를 하고 해서 실제 이게 하는 것들은 3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창작하시는 분들이 그 준비할 시간이 짧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 108군데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작년까지. 요거는 또 개인이 창작하시는 분들이 자기 마을에서 코뮤니티라는 간판을 붙이고 이제 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런 그 공공미술 사업에서 나온 그 이런 마을들을 코뮤니티를 하진 않고 창조도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코뮤니티 부류에 넣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일본의 사진인데 지금 왼쪽에 10개의 사진인데 이게 뭐 같이 보입니까? 한번 맞춰보시죠. 지역이 다른 곳에 있는 그 건축물인데 집은 집이죠. 집은. 이거는 그 일본에서 1997년부터 12년 동안 그 농수산성에서 전원 공간 박물관이라는 사업을 했습니다. 쉬운 8곳을 만들었는데 그것들의 각 지역에 우리가 얘기하는 거점 공간, 안내소, 그다음에 뭐 코어 시설 이런 말을 부르는데 그런 그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다양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의 사진은 이런 그 박물관에서 갖고 있는 사이트 중에 하나씩만 이렇게 홈페이지에 있는 걸 따온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원래 있던 것에서 크게 바꾸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변형이라는 자연스럽게 보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이게 북하리마라는 지역인데 바로 여기 그 중에 하나인데, 이 지역은 그 5년 동안 130억 원을 들여가지고 이런 사이트를 206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면은 이 안내소에서 안내를 받아서, 그다음에 여기는 또 이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이나 특산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구입하게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되어 있는데,
현재는 이 사업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할 일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할 일이라 해서 58개를 만들어 가지고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거점 공간을 각각 그 개별적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걸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흔히 말하는 엮는 서로 사이트를 연결하고 서로 자료도 공유하고 또 그 행사도 같이 하고 프로그램도 공동 개발하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이 공문상 박사께서 이 사업을 하는데 물론 전체 사업은 아니지만 그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문화재단에서 에코노미 인증대를 실시해서 평가라는 시스템으로도 쓰고 또 이래 사이트를 개발하는 목적으로 해서 현재 17곳이 선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현재 지원하고 있는 곳하고 포함해서 24곳이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예산을 아까 보셨지만은 처음에 10개를 지정하고서 예산이 크게 안 늘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24개를 운영하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기만 에코뮤지엄은 뭐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아직 평가를 하기는 이릅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일단 번역이라는 말이 있고 지역, 그다음에 거점 공간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용어나 역할에 대해서 아직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은 각자의 역할에 대해서 아마 자리매김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경기 전역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산재되어 있어서 어떤 지역을 활성화하는데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어떤 단위 행정 내 지역 내에서 집중해서 사이트를 더 개발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 쪽으로 너무 편중되어 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자연환경이라든지 역사 유물이라든지 아니면 풍습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것을 살리는 에코노미 필요한데 너무 이쪽으로 좀 집중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일 큰 문제가 지자체와 주민의 참여가 되겠습니다. 주민이 참여하지 않은 에코노미즘은 망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일본은 되게 전문가도 그러고 잘해보면 운영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 이유는 어차피 주민이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창작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하지만은 지속적으로 운영비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주민이 이어받아서 자생력을 키워서 운영하기 때문에 주민 참여, 그러니까 구경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기획할 때, 그다음에 어떤 행사 기획이라든지 프로그램에 주민이 참여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아까 그 문화마을 중에 성공한 사례를 보면은 문화체육부의 예산을 받아 그게 많아야 5억이거든요. 5억 가지고 어느 지역을 이렇게 바꾼다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자체가 투입을 해서 성공 사례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지자체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문화재단이 시작은 잘했습니다만은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민이 참여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어떤 개발이나 환경개선 사업, 정비 사업에 이 에코뮤지엄 사업이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에코뮤지엄을 보다 보면은 에코뮤지엄이 어느 지역을 다 활성화시킨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지자체의 사업의 더 크게 일부기 때문에 다른 사업, 다른 단체 그런 기관과 협조를 해서 이게 에코뮤지엄이 진행돼야지 효과가 나지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불가능하거든요. 아직 경기만은 그런 구조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숙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떼야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만하고 유사한, 그러니까 여기가 동령이 되겠습니다. 동령만 입구의 남쪽, 이 지역이 다떼야마 지역이고 이 가모가와시나 다떼야마, 미나미 보소, 그다음 여기 마을이 하나 있는데 또 포함한 지역을 에코뮤지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되게 단위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다떼야마는 4곳의 행정 단위를 포함하는 지역을
에코뮤지엄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과거에 아와라는 나라가 있어요. 전국시대에 아와라는 나라가 한 170년 동안 존재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동력만을 지키는 요새이기 때문에 과거에 그 전쟁 유적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에코뮤지엄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다테야마 에코뮤지엄의 기본 방향은 그러니까 거기는 군사시설이 많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교류, 해양의 그 바다와 연결되어 있는 교류, 그다음에 상생을 기본으로 하는 방향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은 지역에 있는 유적을 발견해서 보존하는, 후세에 남겨주기 위한 보존을 하는 노력이다. 이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사실 에코뮤지엄이 처음에 그 시민들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야자와 노부라는 그 사회 선생이 자기가 학생들한테 배워줄 학습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자료를 이제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좀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동아리가 이제 만들어졌고,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그 아와라는 나라가 그 사토미시가 이제 지배를 했는데, 그 성터가 있었는데 산업단지가 생기면서 없어지게 되었는데, 그 주민들이 보존하자는 운동을 해서 17년 동안 운동을 해서 그 국가문화재로 되었습니다.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에코뮤지엄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지자체는 무슨 역할을 했냐면은 이 주민들이 이 문화재 보존과 그다음에 과거 유적에 대한 그런 그 결과를 지자체가 개발 사업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의 노력에 의한 나온 결과를 지자체가 그 개발 정책에 넣음으로써 탄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전쟁 유적은 다테야마시 지정문화재가 되고, 그다음에 이 성터는 국가 중요문화재. 우리로 얘기하면은 뭐 저런 물론 단어가 좀 다르긴 한데 이쪽에는 문화재가 있고 그 중에 더 중요한 것은 중요문화재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게 지금 보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생기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는 비영리 단체 NPO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아이자와 노부라는 사람이 이제 이사장이 되면서 2004년도에 89년도에 시작해서 15년 만에 이제 법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현재는 이름을 바꿔서 아와 문화유산 포럼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코뮤지엄이라는 게 그렇게 화롭고 편한 일은 아니에요. 굉장히 힘들고 꾸준히 노력해야지만이 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저도 이제 느꼈습니다. 그래서 에코뮤지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정체성입니다. 그 지역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삼을 거냐. 정체성을 삼는데 그 지역에 있는 것으로 찾아서 정체성을 만듭니다. 다른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뭐 항아리든 무슨 유적이든 아니면 뭐 문화든 그것을 찾게 되는데, 여기서는 5가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 전국시대에 아와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사토미 씨의 그 딸 공주를 그 주제로 하는 이 장편 소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소설에 그 사토미 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그 사토미 성을 유적지로 지정 보존하는, 여기서 하나를 만들고, 그다음에 태평양 전쟁이나 이런 그 전쟁 유적을 가지고 평화학습에 체험 공간을 하자. 이게 두 번째, 평화의 도시다. 과거에 전쟁에 져서 그 그림자지만은 그걸 극복하고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는 도시다. 이것을 찾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아오키 시게루라는 그 서양 화가인데, 이 사람이 거기 와서 그림을 하나 그리게 됩니다. 몸이 좀 안 좋아 요양차 왔다가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그게 해변 마을이라는 그 그림을 그리는데, 이 그림이 일본의 그 중요문화재가 됩니다. 서양 그 그림으로서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테야마가 예술을 사랑하는 도시다. 그래서 문화
문학이나 이런 예술 하시는 분들의 맨 방문을 하게 되고 또 그들을 포함해서 이제 축제 같은 이벤트를 열게 됩니다. 그다음에 태평양으로 이제 연결되기 때문에 과거에 그 다른 나라 배들도 와서 침몰을 하고 돼서 교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흔적을 찾아서 우리나라하고도 교류를 하게 됩니다. 거기 보면은 사면 석탑이라고 있는데 나무와 타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4개 나라어로 한글도 포함해서 4개 나라 글로 쓰여 있기 때문에 4개 나라에 대해서 서로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과거부터 그 해변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요양 도시로 휴양지로서 활용되었기 때문에 해변의 도시다. 이 5가지를 가지고 에코뮤지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그 9개 시계로 그린 바다의 선물이라는 그림인데 어부들이 힘차게 어떤 그 고기 잡으러 하러 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중요문화재가 됐고 예술을 사랑하는 곳이다.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화가가 머물던 집입니다. 어부의 집인데, 이 어부의 집을 또 보존하자. 그 철거도 해야 되고, 뭐, 하여튼 그런 그 위험이 있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보존해야겠다 해서, 시에다 이렇게, 우리 하여튼 시에서 관련된 그러니까 공공의 자산으로 해달라 했지만은, 이 공공의 자산이 하려면은 이 수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수리를 해서 아직 그 지자체에서 수리비를 아마 제공을 못하나 봐요. 그래서 주민들이나 우리 전문가들이 운동을 해서 4,600만 원을 모금을 해서 이 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런 사례, 처음 사례가 개인이 지자체에 공공건물을 내면서 이런 평생학습 마을에 조성했다는 사례로서 현재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어떤 그 사연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계속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사면 석탑입니다. 1600년대에 만들어졌는데 이 만든 이유는 정확히 모르지만은 이때가 이 해가 이 부분이 임진왜란 포로 송환이 했던 거예요. 우리 통신사가 왔었는데 그 임무가 아마 그래서 아마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과하는 의미로 이게 한 게 아니냐 추론을 해서 여기 4개 나라에 대한 이런 교류 우리나라하고도 몇 번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성터 아까 말씀드린 이 성터는 2km, 1.5km 정도 그렇게 크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는데 파괴될 위기에 있었지만 주민들이 그것을 보존하는 운동을 해가지고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게 현재 남아있는 성도 흔적입니다. 다 매몰되었기 때문에 겉에 남아있는 건 없고 이런 흔적들만 지금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그 팔견전이라는 사토미 씨 딸을 주제로 한 장편 소설을 쓴 사람인데 일본의 최초의 직업 작가 그러니까 글을 써서 밥 벌어 먹는 사람의 첩이랍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소설이 상당히 유명해서 NHK나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이 연극이나 이런 가부키 쪽에 많이 이용이 됐다고 합니다. 이거는 다테야마의 방공호입니다. 방공호가 뭐 전체를 공개한 건 아니고 일부를 공개를 해서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1년에 물론 이게 옛날적으로 해서 모르겠지만 한 10,000명 이상이 매년 찾아온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비영리 법인 설립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문화유산을 활용 그리고 후세에게 물려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럼의 포럼이 이제 보면 89년에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쭉 가서 법인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2016년에는 한국경제창작센터와 한일 에코뮤지엄 심포지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경기문화재단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형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하고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자와 노보라는 사람이 이제 51년생인데 역사 이제 사회 선생이었고, 이거 하다가 이제 선생을 그만두고 MPO 우리 이사장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로서는 생각하기 힘든 그런 일이지만은 그분은 중간에 조기 퇴직을 하고 이 운동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에코뮤지엄이라는 게 어떤 이 사무, 어떤 범위 하나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른 그 단체와도 계속적으로 교류를 하고 자료를 또 서로 교환하고 이런 모습을 다테야마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역도 보면은 그런 지역 내, 지역 외 단체들하고 지속적으로 이런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처음에 그 에코뮤지엄 시작할 때는 인구 감소를 억제하고 그다음에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게 많이 나오는데 사실 에코뮤지엄을 함으로써 인구가 주는 거는 막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일자리가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아요. 특히 젊은 사람이 할 일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평생학습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역에 있는 문화, 역사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본인이 그런 안내인이나 뭐 학예사가 되어서 그것을 자기 후세에 물려주겠다 하는 평생학습의 개념으로 가고 있고, 또 이 평생학습 전국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례는 또 이제 서로 발표도 하고 또 소개도 하고, 그래서 그런 여기도 평생학습관이 있습니다. 다때야마. 그리고 또 에코뮤지엄 창년, 그러니까 주로 이제 퇴직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새로운 이제 삶을 산다는 데서 창생이나 창년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이제 학습관으로 쓰는 건물인데 원래는 은행 지점이었는데 낡아서 주인이 쓰기가 그러니까 원래 시의원인지 뭐 국회의원인가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사무실로 쓰다가 이분이 돌아가시니까 이게 이제 용도가 없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법인에서 우리가 이걸 좀 쓰겠다 해서 지금 학습관으로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나 어디에서 이런 거점 공간이나 이런 걸 마련해 주지만이 그것이 이루어지지 주민들이 돈 모아서 이런 거점 공간에 사무실 만들기는 불가능하거든요. 2020년 활동 내역을 보면은 사실 2019년과 이제 방문객 수인데 대개 2,500에서 3,000명 정도가 꾸준히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들은 가장 열심히 하는 것은 조사 연구입니다. 아직도 이 법인이 만들어진 30년이 됐는데 아직도 유산을 찾고 있어요. 최근 3년 전에 찾은 건 뭐냐면은 전복을 양식하는 형제가 캘리포니아에 이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전복 양식을 해서 아주 크게 성공을 하는데 그때 이제 형하고 동생이 갔는데 동생은 1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형과 동생이 주고받은 편지라든지 또 아버지가 수산물 도매상을 했는데 그때는 계산서라든지 계약 서류 같은 것들이 아마 그 집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3년째 조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적이나 이런 출판물을 판매하게 되는데 결국 이게 수입원이거든요. 이게 수입원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9기가 묵었던 그 집을 보존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념비도 있는데 기념비와 모임이 있는데 회원이 한 350명. 자원봉사들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NPO하고 상관없습니다. 그 자체적으로 그 동호회 같이 해서 거기에 뭐 지붕도 수리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매년 이런 보면은 작년에도 이렇게 여러 번 수리했다는 거, 뭐 풀도 깎고 이런 것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 목조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이제 폐교가 됐던 건물을 자기네 어떤 이벤트나 뭐 하는 그 행사 보존하면서 거기서 애품종 활동하는데 거기다 회원이 한 250명 정도가 여기서 이제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전복 그 양식한 그 형제들에서 집에서 나온 그 문서를 조사 연구원에서 전복 이민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연구원 14명이 있는데 물론 자원봉사죠. 사람들이 학습회도 하고 자료를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튜브를 보니까 이 한 6분짜리를 만들었더라고요. 이 자료들 이제 말리고 이제 비도 맞고 해가지고 말리고 뭐 해서 그런 것들 6분짜리 있는데 봤는데 여하튼 이렇게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간다 지원 교류가 있는데 거기에는 고등학교하고 이제 우리 자매 결혼 같은 맺어서 그쪽에 우간다에다 우리 얘기하는 그 재봉 그 학교 그리고 얘기하는 학원이죠. 그걸 설립을 해주고 그쪽 어린 애들이 만든 그 뭡니까 이게 옷이나 이런 그 공예품을 여기서 사주는 거죠. 그걸 그쪽에 지원해 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우간다 커피를 매년 10월 한 달 동안 그때 아마 그 26개 매장에서 한 달 동안 판매를 하게 됩니다. 물론 수익금은 그쪽에 보내게 되죠. 어머니하고도 하고 그다음에 봉사활동도 합니다. 여기에 일본에 하나밖에 없는데 성폭력이라든지 남편에게 버림받은 주부 이런 분들을 보호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한 200명 정도를 있는데 거기에 이제 풀을 베준다든지 바자회라든지 학습 봉사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법인의 순수한 그 사무실만 운영하는 그 비용이래요.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회원 그 회비가 29만 원. 회비가 한 2,000원 정도 된다. 한 100명 정도. 100명인가 100명 정도죠. 100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수입들이 보고 이렇게 돼 있는데, 관리비로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무국에 직원이 하나 있는데, 14명이 있는데, 한 사람만 인건비를 주고, 나머지는 다 자원봉사로. 700만 원 정도 가지고 살림살이를 하니까, 상당히 쉽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과거부터 방문객 수, 파란색이 방문객이고 대개 한 3,000명 내에 평균이 되고, 근데 작년이나 이렇게 코로나에 떨어졌고, 그다음에 수입도 보면은 되게 한 700만 원, 한 800만 원, 그 정도에서 크게 변화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관광객 수가 줄었는데 수입은 늘어났는데 이거는 지자체에서 보조 우리처럼 지원금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테마의 그 에코미를 보면은 첫 번째가 시민이 중심이 됐다. 시민이 지역 자원을 보존하는 운동을 해서 그것을 행정기관, 지자체가 활성화 사업에 포함시킴으로써 활발하게 전개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은 시민이 참가하는, 시민이 주도가 되는 그런 형태로 좀 유지되어 있습니다. 일본도 그 관이 주도하는 에코미는 상당히 있는데 그런 쪽은 자료를 많이 공개를 안 합니다. 안 하는 것도 있고 잘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문가들이 관이 주도해서 안 되는 이유가 일단 수익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일단 어렵고 그다음에 담당자가 바뀌니까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주민이 해야 된다는 것은 전문가들이 일관성 있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